안녕하세요. 갑도 을도 아닌 병자가 전해드리는 시리즈 애니메이션 소개, 시리즈 아님의 대신 봐드립니다. 시간입니다. 넷플릭스나 왓챠 등 OTT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들을 안방에서 쉽고 빠르고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TV판 시리즈 애니메이션 역시 상당히 많이 서비스되고 있죠. 그렇지만 짧아도 10여 편, 긴 경우에는 30편을 훌쩍 넘는 시리즈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그 분량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이게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재밌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처음에만 재미없는 건지 뒤로 가면 이게 좀 재밌어지는 하는 건지 그런 거 판단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솔직히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한때 아니메 오타쿠 생활을 했던 저 병자군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조금은 부담스러운 시리즈 아니메를 대신 보고 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갑도 을도 아닌 병자군의 시리즈 아니메 대신 봐드립니다는 2주에 한 번 영화 친구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난 3월 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거대 로봇 괴수 애니메이션 퍼시픽님 어둠의 시간입니다. What are we going to do? Initiate the drift. 제목에서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 작품은 성덕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2013년 감독작 퍼시픽 림의 후속 시리즈입니다. 퍼시픽 림과 시리즈 2편인 퍼시픽 림 업라이징 그리고 오늘 소개할 퍼시픽 림 어둠의 시간은 모두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태평양 해저에 블리치라고 하는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블리치를 통해서 카이주, 괴수들이 지구로 쳐들어오지요. 이 카이주들은 프리커서라고 하는 외계인의 명을 받고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인간들은 드리프트, 2명의 파일럿의 뇌신경을 연결해 마치 좌뇌와 우뇌처럼 함께 조종할 수 있는 거대 로봇 예거를 만들어서 괴수들을 앞세운 프리커서들의 침입에 맞서 싸웁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 하에서 시리즈 1편은 영웅들의 활약을 통해 태평양 해저에 열린 최초의 블리치를 봉쇄하는 이야기를, 2편인 업라이징은 그로부터 10년 후 통로가 봉쇄된 지구에 숨어있던 프리커스의 잔재들이 인간의 기술을 이용해 다시 블리치를 열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3편이라 할 수 있는 퍼시픽 림 어둠의 시간은 2편 이후의 시간대이며 주 무대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중앙부에서 여러 개의 브리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이 브리치들을 통해 카이주들이 대거 침입합니다. 카이주들의 총 공세에 범태평양 방위군 PPDC는 대륙 중앙부를 포기하고 시드니를 중심으로 하는 최종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지요. 부부이면서 예거 헌터 버티고의 파일럿인 포드, 브리나 트래비스는 카이주 거부작전 도중에 자신들의 아이들인 테일러, 헤일리 트래비스 남매를 포함한 10여 명 정도의 일행을 구출합니다. 이들은 구출한 일행을 섀도우 분지 인근의 폐쇄된 기지에 일단 대피시킨 후 시드니에 있는 PPDC 본부로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떠나지요. 그로부터 5년 뒤 테일러와 헤일리는 우연한 기회에 폐쇄된 기지에 버려져 있던 훈련용 예거 아틀라스 데스트로이어를 발견합니다. 남매는 괴수의 습격에 의해 폐허가 된 섀도우 분지를 등지고 버려진 군 실험실에서 구출한 신비한 소년 더 보이, 군벌 세력에 의해 살인병기로 키워진 소녀 메이와 함께 부모님을 찾아 시드니로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2013년 개봉한 퍼시픽 림은 그야말로 궁극의 오타쿠 영화입니다. 스토리가 진부하고 유치하다,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북미식 SF 또는 일본의 거대 로봇, 괴수물의 팬이라면은 그야말로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볼 수밖에 없는 오타쿠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죠.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로 유명한 일본의 게임 제작자 코지마 히데오는 이 영화를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비교하는 동급의 감동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의 극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이 영화는 많이 좋아하고 코지마 히데오도 정말 좋아하는 게임 제작자긴 한데 이건 도저히 동의는 못하겠네요. 2018년에 공개된 후속작 퍼시픽 림 업라이징은 아쉽게도 본편의 이 컬트적 인기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파악한 작품이었습니다. 전작의 인기 요인은 과거 거대 로봇 애니메이션이나 괴수 특촬물에서 보여줬던 열혈, 압도적인 재난, 육중한 액션, 그것을 실사로 구현했다는 점인데 시리즈 2편은 더욱 확장된 이야기의 스케일이 무색하게 좀 경망스럽다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좀 많이 가벼워져 버렸어요. 퍼시픽 림이라기보다는 트랜스포머 후속편 같다는 평가가 많았고
그렇다면 이걸 트랜스포머가 아닌 굳이 퍼시픽님을 찾아봐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결국 2편의 흥행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고 프리커서의 세계로 직접 공격을 감행하는 이야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3편은 현재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공개된 애니메이션 퍼시픽님 어둠의 시간은 적어도 2편의 실패 요인을 답습하진 않았다고 생각되네요. 어둠의 시간의 주력기는 폐쇄된 섀도우 기지에 버려져 있던 훈련기 아틀라스 디스트로이어입니다. 이 기체는 1편의 주력기인 집시 데인저와 같은 3세대 예거이며 훈련기다 보니까 무기가 전혀 탑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이주와의 대결에서는 몸으로 치고받는 6탄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1편에서 호평받은 바로 그 육중한 중량감을 상당히 잘 살려낸 편입니다. 상대가 되는 카이주 역시 아직은 시즌1이다 보니 카이주와 예거의 대결씬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지만 일단 등장하기만 하면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1편에서 지적되었던 진부한 또는 유치한 이야기 구조 역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둠의 시간의 기본 구조는 카이주의 습격으로 초토화된 지역을 뚫고 부모님을 찾아 헤매는 테일러, 헤일리 남매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르에 그야말로 전설의 레전드인 매드맥스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설정과 묘사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번 시즌1의 최대의 악당이라 할 수 있는 군벌 집단 복원은 매드맥스2 로드 워리어의 휴먼거스 무리와 비슷한 약탈자들인데요. 후퇴한 PPDC가 남기고 간 무기, 예거 부품들을 이용해 이 황무지의 지배 세력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죠. 특히 보건의 우두머리인 쉐이는 장비의 도움 없이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요.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드리프트와는 달리 쉐이는 자신의 기억은 공유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억만 일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상대의 기억 속에 가짜 기억을 주입시킬 수도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 있죠? 그것과 비슷한 능력도 가지고 있죠. 카이주를 제외하면은 최고의, 아니 카이주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을 듯한 본편 최고의 악당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1 마지막에는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합니다. 퍼시픽님 1편에서 잠시 묘사된 바 있는 카이주 숭배 세력의 후예가 아닐까 짐작되는데요. 어둠의 시간에서 처음 등장한 늑대형 소형 카이주를 길들여서 가축처럼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시즌2가 나온다면은 시즌2의 주요한 안타고니스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애니메이션 작품 감상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작화입니다. 아무리 시나리오가 재미있어도 작화가 뒷받쳐주지 못한다면 그 재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지요. 퍼시픽님 어둠의 시간의 제작사는 고지라, 콩을 위시한 몬스터 유니버스로 유명한 레전드리 픽처스입니다. 하지만 실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업체는 따로 있는데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폴리곤 픽처스지요. 폴리곤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3D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이고 특히 최근에는 넷플릭스 전문 SF 아니메 제작사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시도니아의 기사, 아인, 블레임, 고질라 시리즈 3부작, 레비우스 등이 이 회사의 대표작인데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검색하시면 거의 대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퍼시픽님 어둠의 시간 역시 풀 3D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카툰 렌더링 기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서 전통적인 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도 살아있더라고요. 저는 워낙 오래된 셀 애니메이션 오타쿠래 가지고 여전히 왠지 모르게 좀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전 작품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더욱더 자연스러워지고 보다 제 표현으로 아니메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최상급의 작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퍼시픽님 어둠의 시간의 공식 더빙은 영어이고 일본어 더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메인 게 분명한 이 캐릭터들이 영어 발음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결국은 더빙을 일본어로 바꾸고 나서야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퍼시픽님 어둠의 시간의 감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의 로드무비, 어떠한 보호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남을 이용하고 이용당하기도 할 수밖에 없는 버려진 사람들의 서사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펼쳐집니다. 두 번째, 거대 괴수와 거대 로봇의 육박전. 아직은 시즌1이라 조금은 분량이 부족하지만 일단 등장하기만 하면 시리즈 1편에서 느꼈던 거대한 육박전의 스케일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액션씬 퀄리티를 유지해준다면 시즌2, 시즌3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거형 카이주와 미스테리한 소년의 정체에 주목하세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언급드리진 않았는데 주인공인 테일러와 헤일리는 여정 도중에 신비한 한 소년과 예거인지
카이주인지 모를 어떠한 존재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들의 정체에 흥미를 느끼시게 된다면 이번 시즌1은 물론 다음 시즌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갑도, 을도 아닌 병자가 전해드리는 시리즈 애니메이션 코너, 시리즈 아니메 대신 봐드립니다. 오늘은 3월 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퍼시픽님 시리즈의 최신작 퍼시픽님 어둠의 시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 다음에 또 제가 대신 보기 원하시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저희 배드테이스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추천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병자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